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기로 했습니까? 예. 그런 거를 여기서 뭐 어떻습니까? 나온 건 나가는 거지. 예. 그런데 김 대표 쓴 걸 보니까는 뉴스쇼 나가게 돼서 너무 설레고 떨리고 김앵커 만난다고. 저 만날 때는 그런 게 없나 보죠? 진행자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합니까? 아니, 저는 방송에서 술 얘기해주면 술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작가랑. 됐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팩트체크는,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야기 나온 김에, 최근 며칠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시리즈로 보도한 게 있습니다. 지상파 시사 프로의 불공정성. 그 문제를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보죠. 그런데 저도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YTN은 왜 빠졌냐? 이동의 뉴스 정면으로 왜 들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네, 공정했나 보죠, 조선일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정한 방송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의문인 게 왜냐면요. 이게 지상파 방송을 했는데, 지상파는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C, KBS, SBS가 대상인 건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다 지상파거든요. 이 라디오 방송들이.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이게 돼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CBS하고 TBS만 들어갔어요. 예. 라디오에서. 네. 근데 사실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방송이고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청취율도 많이 나온 방송인데 빠졌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공정해서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YTN은 빠졌고요. 조사 대상에서.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지상파 라디오가 편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은? 네, 일단 요 보고서 자체를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이제 보고 연구를 시행을 했고요.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 핵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상파 라디오와 TV의 편향성이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향성 지수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편향적인 방송이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뽑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중립에 가까운 방송이 김현정의 뉴스쇼다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현 정부의 비판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은 아예 없는 것으로 하나도 없다. 따르면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2에서 5단계로 나눠서 편향적 뉴스를 매겼는데 다 모든 라디오들이 정부에 편드는 발언을 한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이고요. TV 같은 경우도 이제 지상파의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향성을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그렇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인데요. 예를 들자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밤 김제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장의 강도가 굉장히 높고 편향적이다.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편향적 지향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예.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보고서를 만들었다. 예.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았을 테고 누구한테 오더받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보도가 나와서 알려졌는데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가 있는데 조선일보 미디어 연구소가 의뢰를 했고 그거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용역을 받아서 한 거죠. 근데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연구소를 만들고 그걸 다시 조선일보가 자사신문에 싣고 그런 거네요. 사실 이 과정은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연구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밝혀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거는 연구 윤리에 어디로부터 펀딩을 받고 했는지를 애시당초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고요. 취재를 들어오니까 뒤늦게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조선일보로부터 용역을 받은 거지만은 이 연구는 매우 정확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거 자체가 일단 연구 윤리 위반이고요. 제가 좀 더 이제 이게 왜 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보고서 자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보고서예요. 저는 이제 저널리즘을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했고 이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적 균형을 맞추자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예. 무슨냐면은
여당도 5, 야당도 5. 그래서 5대 5로 다 맞춰야 되고 이게 아무리 논쟁적인 사안일지라도 다 무조건 균형을 맞추자라는 게 이 내용인데 이 보고서는 보고서 자체가 양적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 목적을 이렇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시기의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정치 권력에 의한 방송 개입은 탄핵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음. 이렇게 한 줄 얘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이거의 7배를 설명을 합니다. 연구 목적에. 연구 목적에서도 이미 균형을 맞춰야 돼. 왜냐하면 양적 균형을 중요시하는 이게 지금 연구 보고서잖아요. 이거 보고서의 시작부터가 이미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 보고서 자체가. 그리고 편향성이란 거를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편향성 하나는 정부 비판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었는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민주당한테 우호적인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또 하나는 얼마나 자유한국당에 우호적인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없어요. 아예. 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형식이 아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김준일 대표랑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저는 이 보고서 작성이 언론윤리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들이 특정 연구기관이나 뭐 연구소에 작업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의뢰를 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거를 밝히죠. 그리고 한겨레가 이 보도 이런 연구를 의뢰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신뢰의 감가상각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밝히는 게 사실 맞죠. 근데 이 조선일보가 취한 방식은 전형적으로 이제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는, 물론 이제 언론학 박사님을 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수료입니다. 수료. 예. 좋은 정보원 모델이에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네가 직접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한번 돌려서 받아온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제 소련 시절에 냉전 시대에 많이 하던 방식의 선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련이 어떤 정보를 발표하면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국가 진영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의 언론이나 이런 데 정보를 흘려줍니다. 그럼 이 정보가 예를 들면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의 언론에 의해 보도된 것처럼 해서 다시 소련 정부가 그 주장을 하는 방식의 선전선동술인데, 그거에 굉장히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의도가 있고 그걸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기관에 조선일보가 발주를 하고 그 기관에서는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용역을 줬다라는 걸 밝히지 않은 채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조선일보는 그거를 먼저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취할 수 있는 이득과 이 프레임을 장악하는 거를, 자신들의 의도를 동시에 관철시킨 굉장히 안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다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편향성은 어떤지 한번 의뢰해보고 싶네요. 네. 답은 정답이 어떻게 나올지. 네.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TV 프로그램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종편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매우 영향력이 강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썰전. 썰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가장 영향력이 큰 게 아닌가. 100분 토론 뭐 이 정도로 JTBC. JTBC 썰전도 안 들어갔고요. 뭐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제법 영향력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왜 다 뺐는지. 왜냐면은 이거는 지상파만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들 영향력이 있고 종편도 지상파만큼 지금 영향력이 생겼던 거니까 이거 선정 자체가, 대상 자체 선정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이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김어준, 김영민 정부 일방적 옹호, KBS 진행자는 청와대 입성, 박주민 8회, 이성미 6회, 우상호 4회, 여권 인사들이 장악한 라디오 마이크, 뭐 최욱 전화 연결 초동생의 이명박 박근혜 중 누가 더 나빠, 뭐 이런 타이틀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짚고 들어가면은 조금 의도적 기사 쓰기라는 게 느껴져요. 박주민 의원이나 다른 의원 같으면은 그 고정으로 진행하는데 항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은 빼고 요것만 몇 개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 부분 이렇게 많은 10곡지 이상 내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기사를 내올 정도로 이게 가치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10곡지의 기사 제목만 읽어봐도 이 기사를 왜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열거하신 기사들 중에서 뭐 박주민, 이정미, 우상호를 한범주에 묶는 게 사실 맞지 않죠, 제목으로. 왜냐하면 그 이정미 의원은 여권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여권 인사들이 장악한 라디오 마이크다 이렇게 묶는 것 자체가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도성이나 이런 게 보여지고, 보통 이런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게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뭐
재정이 탄탄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자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언론사의 그 예산 집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런 연구를 하자라고 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던 것이고 데스크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출고하는 책임자와 그런 부분에서 이 기사가 작성된 과정을 보면 이거는 되게 명확하게 타깃이 있는 기사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언론이 특정한 인물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를 놓고 이게 뭐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어떤 방식의 비판을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 정도로 기사를 쓸 거리도 아니고 이 기사를 그 개개를 읽어보면 이게 과연 기사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라고 보면 이 조선일보가 이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10번이나 시리즈 기사를 낸 의도가 뭔지는 뭐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공격하기 위한 거 이상 이하도 아닌 것처럼 이제 스스로 이제 자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 대표는. 네. 일단 이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5대5 무조건 예를 들면은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그때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2배가 넘었어요. 탄핵이 불공정했다라는 게 60% 정도였고 탄핵은 정당했다는 게 30%였어요. 그럼 이거를 국민의 여론을 감안을 해서 6대3으로 보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무조건 5대5를 맞출 것이냐라는 주장을 하는 두 측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공정성 연구에 대한이고 여기 이 조선일보와 언론정보연구소는 5대5로 맞추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이 밝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은 이 TV조선 같은 경우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좀 더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특정 발언들만 지금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공정성을 어겼다라고 사례로 나온 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웃었다. 특정 발언을 하면서 웃었다. 아니면 뭐 거기에 동조를 했다. 이런 식의 것들을 편파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기계를 안 쳐야죠. 진행자한테. 그거를 마치 모든 거를 편파적인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지금 타켓으로 한 대상을 보면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최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아까 우리가 읽어줬던 꼭지에도 하나 나옵니다. 네. 낙곰수에서 퍼져나온 막말 팟캐스트. 결국은 본질은 그 팟캐스트 출신의 지상파 진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냐. 근데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는 CBS에서의 일부 직원들, SBS의 일부 직원들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팟캐스트 출신들이 지상파를 진행한다. 팟캐스트 출신은 지상파 진행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뭐 그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교묘하게 그 지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기사의 행간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의 이른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품이나 품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송 문법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비판들은 사실 방송계 안팎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방송을 수용하는 태도가 변했고 그 변화에 맞춰서 방송은 어쨌든 맞춰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논리가 계속적으로 충돌해 왔는데 여기서 특정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이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감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의 공정성이나 편향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방식의 기술이 이 기사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이 팟캐스트 출신을 문제 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팟캐스트 시절 비제도권 방송 시절에 문재인 정부 혹은 문재인 후보의 편을 들던 인사들이 이 방송 정권이 교체되고 난 후에 보온 성격으로 출연료도 많이 받고 이 앞선에 뭐 김재동 씨의 출연료라든지 뭐 주진우 기자의 출연료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정권의 비제도권 방송에서 정권의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지상파로 진입을 해서 지금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장악했다. 이 논리를 지금 조선일보가 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공정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그런 지상파에서 얼마나 불공정한 진행했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과거에 뭘 했다는 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품이나 품격을 위반했다, 낮아졌다고 하면 그 구체적 신뢰를 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품이나 품격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신뢰를 하나도 들지 못하고 김어준 씨가 진행했을 때 한 번 단어 실수한 거 그거를 크게 부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진행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침소봉대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저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를 좀 보면 그 박근혜 문재인 정부 두 시기를 비교했다. 비교 연구다 이런 거거든요. 예. 양쪽 정부에서 라디오 진행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왜 비교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방송이 편파적이어서 문제가 있다. 단순히 이것만 지적하는 건지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는지 이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연구 자체가 그 양적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왜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교를 하면은 일단 왜 비교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고 그거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데다가 거의 그 묘사된 부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방송이 주로 이제 기술이 되고 있고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지 않고 굉장히 이거는 아예 목적 자체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런 방송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거를 그냥 끌어다 쓴 그런 이제 모양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500일을 비교를 합니다. 제가 방송 이 연구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하거나 뭐 5년 단위로 하거나 그러는데 500일을 비교를 한 걸 처음 봤어요. 500일은 뭐냐면은 대충 그 시기에 이렇게 연구를 비교해 달라고 하니까 500일 정도가 되니까 그냥 맞아 떨어지니까 비교를 한 거예요. 빨리 이건 보고서는 내야 되고 이 결과를. 이런 연구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의도가 그냥 문재인 정부의 방송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쥐어짜서 만들라는 그런 그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고서가 논란이 좀 되고, 이 보고서를 냈던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예. 이끄는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민 교수입니까? 예, 윤석민 교수가 언론정보연구소장이고요. 예. 뭐 윤석민 교수는 보수적인 학자로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한희 기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팟캐스트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을 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윤석민 교수는 그동안 계속 친보수적으로 칼럼도 쓰고 발언을 했던 사람 아니냐. 조선일보의 칼럼은 연재하고 있고요. 뭐 문화일보에도 연재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저는 칼럼은 연재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윤석민 교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세게 비판을 기사에는 했지만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민 교수가 종편을 도입하는데 매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을 도입해야 되는 근거 그리고 황금 채널을 부여하고 뭐 이런 혜택들을 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분이 또 종편이 막상 도입되고 나니까 시장 원리에 맡겨서 종편 망할 때는 망해야 돼. 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다가 또 뒤에 되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특혜들이 이제는 수거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여론이니까 그런 특혜를 없애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정부에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바꾸고 말을 굉장히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거예요. 편향성이 있다고 지적받는 분이 이런 편향성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네. 이것도 한번 이것도 이념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죠. 또 아까 이 지적했던 양적 균형 무조건 5대5로 맞춰라. 그게 방송에서 필요한 일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5대5로 맞춘다 양쪽으로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측정할 수 없고 사실 어떻게 맞추는 게 5대5인지 그럼 예를 들면 단어수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건지 그럼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거에 경계가 어디를 기준으로 5대5를 볼 건지 뭐 이런 건데 근데 이 보고서는 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 의뢰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윤석민 교수 연구팀이 보고서를 이렇게 연구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 내용을 밝혔으면 조선일보가 그거를 뉴스 가치를 크다라고 판단해서 10번을 보던 15번을 보도하던 사람들이 읽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보고서의 문제는 그거를 밝히면 이 보고서의 위상이라든지 신뢰도 같은 것들이 훼손될 것을 미리 우려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거세한 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라는 굉장히 중립적인 집단 연구 집단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 연구 집단이 연구를 하니까 사실 이 연구는 전문가들이나 기자 입장에서 보면 범주와 목적 자체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퀄리티 있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민 교수가 이름을 걸고 했다라면 윤석민 교수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의뢰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사를 보면 그게 역력히 드러나고 조선일보가 발주했다라는 게 기사를 연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런 뭔가 언급도 없이 이거를 10회나 끌고 간 것 이런 거 자체가 이 보고서를 의뢰한 거 기사를 쓴 목적 이런 것들을 이미 드러낸 거 그 자체가 편향성이죠.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 혹은 5대5로 방송을 하라고 하면 진행자들은 가치 판단이나 혹은 제작진도 가치 판단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그게 과연 공정방송이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짧게 10초밖에 안 돼요. 짧게 그냥 답해주세요. 그 5대5로 하려면 기계를 안 치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안 치고 5대5로 맞추면 되고요. 그거는 방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게 방송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김 대표가 한 얘기가 진실일 것 같고요. 두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